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그 오두 방송 좀 떨지 마세요. 아유, 반가워서 그래. 뭐해? 우리 브라더스가 반가워서 그래. 너무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안 불렀으면서 또 반가운 척하는 거 봐. 지난 주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그 무대 5월의 마지막 주말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드제님. 뭐 말도 못하기 명승부였고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네이마르의 현란한 드리블. 네이마르가 파리 역시 생제르맹. 네, 파리 생제르맹. 제 예상대로 결승 갔어? 못 갔어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갔구나. 나 요즘 야구 때문에 축구를 너무 동떨어져서 살았나 봐. 나 파리 롯데만 보시지 생제르맹이- 마시고. 네,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것도 몰랐네. 요즘에 네이마르 기타 치고 있던데요. 오늘은 이 공 보이세요? 이 공이 원래는 지난 주말 터키 이스탄불 그 스타디움에서 선수들이 찼어야 할 그 공인데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있는 2019-2020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파이널 볼입니다. 네. 오피셜 볼. 챔피언스리그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 말경에는 결승전을 마치는 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챔피언스리그 무대 우리에게 곧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누누짱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가장 빛났던 준우승팀은 어디인가? 지금 여기 가져온 종이를 이렇게 견눈으로 보니까 견눈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번에도 1등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블루님이.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류블루의 선택은 저는 2004, 2005 AC 밀란입니다. 이게 너무 1등 한다니까. 아니 인기 인기 영합이 아닙니까? 아니라 저에게 가장 뜨거움을 줬던 팀이기 때문에 가슴 그것도 깊숙해서. 이스탄불에서 공찬 팀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2004, 2005 시즌에 AC 밀란이냐? 그 2004, 2005 시즌에는 리버풀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상대편 반작용이 커야 됩니다. 사실 AC 밀란이 그 가장 큰 반작용을 줬기 때문에 리버풀을 영원히 남게 만들었습니다. 자, 샤신. 챔피언스리그 재출범 이후 가장 위대했던 준우승팀이죠. 저의 선택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대망의 결승전에서 0대4로 대패했던 팀 1994년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끝.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준우승팀. 저는 다른 팀을 별로 고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팀, 위대한 준우승팀은 94년에 바르셀로나.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다 AC 밀란이 엮여 있네. 그렇죠. 그때도 카펠로의 AC 밀란. AC 밀란이 4대 0으로 바르셀로나 이기고 우승했거든요. 자, 레드제민의 선택은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1등 전략으로 갈까 양심으로 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1등을 하면 양심이 없는 겁니까? 1등 지금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1등한 사람이 양심이 없다. 1등과 제 마음이 다를 때는 양심이 없는 거죠. 저 항상 마음을 따랐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 잠깐만. 1등을 하려고 하면 뭘 고릅니까? 1등 하려고 하면요. 0809 080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해야죠. 박지성 선수의 예. 챔피언스리그 결승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결승전에서 시작하자마자 1분인가 2분에 정말 박지성 선수가 결정적인 슛을 했어요. 1대1에서. 근데 그게 막혔어요. 만약에 그게 들어갔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박지성 선수 저격하는 겁니까? 해보지.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쪽이 C류로 갔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뉴블루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길 근데- 줄 알았는데 이쪽이 근데-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우말은 이게 1등 전략이었으나 그랬구나. 반전이 있어. 그렇구나. 아무리 봐도 계속 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드림팀 전 결승전에서 패했던 밀란. 오늘 뭐 AC 밀란 특집입니까? 세 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토트넘 어떻게 한 분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거는 좀 각자의 주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자, 레드제민부터 제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옛날이라고 하지 말고 원년 대회 기원 출발점 오리진. 오리진
프랑스의 마르세유와 이탈리아의 AC 밀란이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독일 뮌헨의 올림피아 슈타디움. 예. 그렇죠. 이때 밀란이 1987년에 아리고 사키 감독이 와요. 사키 감독이 세상에 없던 축구를 선보이면서 갑자기 이름도 듣도 못한 감독이 갑자기 우승을 시켜요. 세상에 어떤 축구는 그 어떤 축구입니까? 존 디펜스와 압박. 이게 이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대회가 이제 94년 월드컵이었죠. 월드컵 때 모두 이 전술을 따라해서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월드컵이 됐는데 더럽다뇨. 아니 존 디펜스에서 약간 욕이 느껴졌어요. 저는 존 디펜스. 좋은 말인데. 좋은, 발음을 잘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밀란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정말 초갑부가 구단을 인수를 하고 아리고사키를 데리고 오고 네덜란드에서 3명을 데리고 오면서 전 세계 축구를 평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파비오 카펠로 감독까지, 그러니까 1989년에 처음 우승을 해가지고 1995년에 준우승할 때까지 7년 동안 우승 3번, 준우승 2번 했어요. 물론 뭐 이 밀란을 전혀 밀란에 대해서 사는 정보가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옛날 팀이잖아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그 스쿼드를 보면 지금 그 왜 축구 게임 속에서 전설 카드 같은 걸로 소환할 법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밀란의 매력은 다 그거예요. 네. 다 들어본 선수예요. 아무리 옛날로 그때 가도. 결승 스쿼드 한 번만 읊어주세요. 결승 스쿼드가 맨 앞에 투톱이 뭐 누구나 알잖아요. 반 바스텐이에요. 네, 마르코 그 다음에 반 바스텐.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 베테랑 그 굉장히 그 굵직한 그 실적을 남겼던 마사로. 그 다음에 도나도니, 이태리 대표팀 감독했었죠. 도나도니 있었고, 알베르티니 있었고, 레이카르트 있었고, 렌티니라고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윙어. 가장 비쌌던 네, 선수. 가장 비쌌던 선수. 이 선수 놓고 난리가 났었던, 경쟁하려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말디니, 바레시, 코스타쿠르타, 타소티. 전설의 4백. 예. 말도 안 되는 멤버예요. 골키퍼 로시, 월드컵 나가고. 이런 거기다가 이제 감독이 파비오 카펠로. 황금의 손. 뭐 손만 대면 다 이겨요. 이런 거의 진짜 뭔가 월드 올타임 베스트 11에 뽑아도 뽑힐 만한 선수들로 가득 찬 팀인데 정말 어이가 없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딛고 다음 시즌 드림팀을 누르고 네. 우승을 차지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준희원의 선택. AC 밀란이 92, 93 시즌의 그 억울함을 시원하게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뒤풀이하듯이 마르세유한테 뺨 맞고 바르셀로나한테 뒤풀이했던 그 상대가 됐던 바르셀로나. 왜 꼽으신 겁니까? 이광용 아나운서가 던져준 그 질문의 숙제, 답을 내놓는 논리는 어느 팀이 정말 우승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전력으로도 좋아 보였는데 아쉽게 졌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준우승한 팀 중에 위대한 팀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파비오 카펠로의 밀란과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의 대결은 축구 철학과 축구 철학의 대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공이냐 지공이냐, 카운터냐 점유냐, 결과냐 내용이냐, 실리냐 즐거움이냐, 화려함이냐, 이런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전술적, 철학적, 사상적 이런 것의 만남이 바로 이 경기였어요. 이게 사실 세상사 속의 가치관의 충돌과도 맞닿아 있는. 그렇죠. 예. 네. 예전에 아르헨티나의 명장인 세자르 루이스 메노티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에는 좌익 축구 네, 계열과 우익 축구 계열이 있다. 그런데 그 이분법을 적용시켰을 때 요한 크루이프의 당시의 드림팀 바르셀로나야말로 정말 좌익의 아주 거두와 같은 축구고, 카펠로의 밀란은 사키의 밀란을 물려받아서 훨씬 더 사키의 팀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팀을 만들었던 게, 그리고 아주 끈질기고 빠른 속공의 카운터를
잘 치는 팀을 만들었던 게 또 카펠로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펠로의 축구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에서는 이제 우익 축구의 아주 거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드림 매치라고 할 수 있는 결승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림 매치가 되려면 일단 이쪽도 드림팀이어야 되고 이쪽도 드림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 카펠로의 팀과 크루이프의 팀의 대결만큼의 챔피언스리그 드림 매치는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결은 축구 역사가 존재하는 한 굉장히 의미 있는 대결이었고 여기서의 진 팀은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축구사에서 의미 있는 팀으로서 네, 중요하다. 1992-93 시즌 마르세유에게 1대0으로 졌던 AC 밀란 레드제민의 선택이었고요. 1993-94 시즌 AC 밀란에게 4대0으로 패한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가 샤신의 선택이었고요. 이제 류블루의 선택.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이스탄불의 기적의 희생양. 15년 전에. 예. 네. 그것도 15년 전이야. 그거 얼마나 오래전이야, 이 양반들이. 제가 이 팀들을 다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그 노티스라고 하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저는 그 이 2004, 2005 밀란보다 좋은 팀을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감독이라면 지금도 이 스쿼드를 갖고 싶습니다. 이때 예. 2004, 2005. 자, 뒤에 예. 디다 골키퍼부터. 디다. 왼쪽에 말디니, 가운데 네스타 스탐. 이건 뭐 거의 바위죠, 이건. 뭐 거의. 말네스카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카프. 아. 그리고 가운데가 피를로고요. 필로 이제 아직 수염 기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백포 앞이 피를로. 네, 피를로. 그리고 그 옆에 세드로프와 가투소. 그 앞에 카카. 그리고 에르난 크레스포와 안드리 셰브첸코. 거의 셰브첸코 빼고 다 월드컵 우승 멤버. 야, 이 베스트 11은 그냥 저 야, 끝장이다. 외람되지만 저한테 이렇게 줘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령들이 조금 높아 그죠?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 제가 카카 보니까 선수 제외하고. 이게 밀란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봤을 때. 2006, 2007에 2007에 우승을 우승하는데 했어요. 그 멤버보다 이게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준희 형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꺾고 올라왔는가. 16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만납니다. 제가 이거 또 이 하이라이트 덕후로서 다 보고 있는데 차면 다 들어가는 거야? 네, 아니야. 차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불경기를 보라고. 이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루니 어린이 그리고 호날두 어린이가 나오고요. 판니스텔루이가 나오고 가운데서 계속 태클하는데 누가 하는가 보니까 로이킹이 나옵니다. 로이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젊은 퍼거슨 옆에 케이로스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8강에 딱 갔더니 이번에는 인터밀란이 나오는데 이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첫 경기를 2대0으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 3대0인데 두 번째 경기에 3골 넣은 게 아니라 그 아직도 나오는 그 인터밀란 팬들이 폭죽을 던졌는데 홍영을 던졌는데 맞아요. 디다 골키퍼 쓰러지고 3대0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마테라치가 셰브첸코의 어깨에 이렇게 루이 코스타 어깨에 이렇게 그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근데 이때 인터밀란에 누가 있느냐? 미하일로비치, 아디리아노 베론, 그리고 프란체스코 톨도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박지성, 이영표가 납니다.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아까 우익축구, 좌익축구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중도 축구의 최고봉이다. 아름답기도 하고 실리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일단 상대팀이 질리고. 근데 AC 밀란은 전설들이 좀 많긴 하죠.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이 멤버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마 드래곤볼이 있다면 이 멤버를 지금 모으고 싶을 거예요. 원기옥을 너무 그때 다 써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스쿼드의 중량감이 주는 거나 그때 당시에 어떤 평소에 했던 축구의 내용이나 그 가치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결과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거네. 그리고 네. 리버풀은 그게 있죠 또. 조별리그 통과 자체를 네. 아주 극적으로 했잖아요. 원래는 조별리그조차도 거기서 통과 못하고 탈락하는 건데 거기서 제라드 예, 할수 제라드. 있잖아요. 네. 제라드 그러니까 인생골.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올라간 팀은 뭔가 힘이 발휘될 경우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밀란도 사실은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조금 더 조심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림팀이라는 호칭은 아무데나 붙이는 근데 이 건 정도 아니죠. 드림이 아닙니까? 뭐 해본데 이거 저의 드림입니다. 하나만 글쎄요. 말씀드릴게요. 저희 밀란, 우리 밀란, 우리 밀란. 그 전 시즌에 무패 우승했습니다. 58경기 연속 무패 무패도 우승했습니다. 했었고
예. 근데 여기가 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 결승전에 그리고 리그에서 예. 지는 팀은 리그에서 유벤투스한테 밀리긴 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네. 1993-94 시즌의 그 바르셀로나 어떤 스쿼드였습니까? 외국인 선수 3명 뛰어야 되거든요. 네. 로날두 쿠만,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호마리우. 그리고 네. 뭐 거기 바케로, 뭐 아모르, 뭐 베기리스타인 뭐 이런 네, 선수들이 베기리스타인. 있죠. 지금 치키 베기리스타인, 호마리우,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호세마리 바케로, 펩 과르디올라, 기에르모 아모르, 세르지, 나달, 쿠만, 알베르투 페레르, 안도니 수비사레타. 수비사레타. 그 수비사레타 앞에 있는 나달이 94년 미국 월드컵 맞아요. 우리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반 2분 만에 퇴장당한 그리고 그 선수 그 아닙니까? 나달의 삼촌. 라파엘 나달의 삼촌. 라파엘 나달의 삼촌. 하지만 나달은 레알 마드리드 팬. 한 해 뒤에 밀란이 결국 이제 4대 0으로 크루이프 팀을 무찌르고 이제 우승을 거머쥐는데, 그런데 이때 크루이프 팀을 무찌르고 우승을 거머쥔 밀란은 이때 멤버와는 이제 좀 달라져 있습니다. 즈보니미르 보반, 마르셀 데사이, 그리고 사실은 카펠로 감독이 그렇게 중용했던 선수는 아닌데 이 경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팀 사정상 좀 어쩔 수 없이 기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데이안 사비체비치, 이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입니다. 사비체비치의 이날의 플레이는 부상으로 안 나온 뭐 반바스텐이나 렌티니의 공백을 밀란 팬들이 전혀 그립지 않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아까 바레시, 코스타 크루타가 동시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디니가 이제 중앙으로 오고 갈리라는 좋은 백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파누치 선수가 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팀이 요구할 때는 측면 수비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한 해 전에 마르세유에게 패했을 때에 비하면 이제 오렌지 선수들은 이제 뿔뿔이 이제 나올 수 없거나 혹은 이미 팀을 떠났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지만, 그 대신 마르셀 데사이라든가 즈보니미르 보반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팀이 좀 더 카펠로스러운 팀이죠. 네, 왜냐하면 이 팀은 아직까지 그렇죠. 사키의 예, 예. 향기가 남아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카펠로가 지도를 했던 팀이지만, 이 팀은 카펠로 색깔이 완전히 짙어진. 그래서 어찌됐건 이 팀이 축구 전술사를 쓸 때 이때 밀란은 좀 이제 사키와 카펠로의 약간 과도기성 밀란이잖아요. 그런데 축구 전술사를 쓸 때 저는 이 마르세유 대 밀란 경기가 많은 페이지를 할애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크루이프의 팀과 카펠로의 팀은 한 챕터, 두 챕터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책에 가장 많이 나올 경기가 이 그렇게 경기예요. 위대한 팀이 네. 심지어 4대 0으로 이긴 그 상대의 주축 선수들이 다 빠졌는데 왜 졌습니까? 왜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축구의 굉장히 전술사적으로 중요한 트렌드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일단 카펠로 감독 스타일의 축구가 완벽하게 구현이 됐어요. 이 경기 화면들이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멋진 압박, 그렇게 멋진 카운터, 그렇게 멋진 결정력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카펠로의 밀란이 워낙에 완벽한 경기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사실은 이 밀란의 다른 축구 철학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바르셀로나가 위대하지 않은 팀이 아니고 굉장히 위대한 팀임과 동시에 트렌드와 트렌드, 철학과 철학의 대결에서 뭔가 이제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축구가 스피드가 참 중요하구나. 압박에 이은 카운터의 속도, 사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어떤 트랜지션, 공수 전환의 속도를 지금도 굉장한 이제 트렌드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90년대 판으로 보여준 경기가 이 경기였죠. 그러니까 유려한 뭐 발재간, 뭐 점유를 오래 하는 것, 이런 거는 별로 이제는 이것만으로는 통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축구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예를 들어 크루이프의 축구가 있어요. 그런데 카펠로의 축구가 이 축구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드림팀도 이제 서서히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축구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면이었고, 우리가 이 드림팀이라는 얘기는 그 몬주이계 영웅 황영조 선수가 활약하던 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호세 카레라스와 사라 브라이트먼이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를 이제 주제가로 부르던 그 올림픽 당시에 그 농구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네, 마이클 조던, 조던. 피펜, 레리 버드, 매직 바클리. 존슨, 바클리, 유잉, 스타턴, 말론, 뭐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생겨난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크루이프의 팀도 거의 뭐 번쩍번쩍이네. 그래서 붙여진 게 이 팀 아닙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코어를 어떻게 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팀 자체가 중요해요. 아니 레드잼이 그렇게 위대한 팀이 왜 졌습니까? 왜 우승을 못한 거예요? 일단 제가 뽑아온 거는 여기 또 이야기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를 위해서 제가 또 뽑아왔죠. 이 축구는요 진짜 서사 그렇죠. 이야기가 예.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밀란을 칭찬할 거냐 상대를 까내릴 거냐 저는 상대를 까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르세유 보시면요 이건 뭐 사실 이렇게 뭐 폄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일이 가능했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황당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별리그부터 상대 팀에게 무조건 승부 조작을 시도해요. 상대 팀의 주전 선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슬슬 하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라는 게 증언으로 다 나와요. 뭐 의혹 이런 게 아니라 그 제안을 실제로 받았던 선수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왔고 같은 조에서 CSKA 모스크바가 마르세유 홈 원정을 옵니다. 마르세유 홈에서 황당하게 마르세유가 6대0으로 이겨요. 근데 그 당시 CSKA도 굉장히 스쿼드가 탄탄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증언이 나온 걸 보니까 홈팀에서 상대에게 제공한 물에 약을 탔어요. 원인 불명의 약을 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팀이네요 마르세유. 그래가지고 6대0으로 지고 마지막까지 레인저스 팬들한테는 이때 유일했던 거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면은 주 공격수가 바로 전날 그 승부조작 매수 제안을 받아요. 가차없이 이 선수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 바로 다음날 벨기에 브루에하고 경기를 하는데 브루에에서 이 선수가 이상하게 퇴장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세유 원정 경기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승점 1점 차로 마르세유가 레인저스를 따돌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리그에서도 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있었죠. 이 결승전이 5월 26일 날 열리는데 마르세유가 5월 20일 날 리그앙 발렌시엔하고 경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리그앙 우승을 조기에 확정을 하고 일주일 충분히 쉰 다음에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한 다음에 결승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발렌시엔 경기에서 또 승부 조작이 일어나죠. 해가지고 여기서 터져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과거의 악행들이 다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팀인 거예요, 마르세유가. 그래서 마르세유는 악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마르세유는 악마다라고 좀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악마한테 당해서 여기는 천사라고 말씀하시려고. 지금 봐도 아주 정말 괘씸하고 이거는 네. 팀 해체각 아닙니까? 마르세유가 그래서 강등당하고 엄청난 징벌을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논란이 뭐냐면은 리그 앙에서는 이제 우승도 박탈당하고 했어요. 근데 이때 가장 큰 논란이 그러면은 챔피언스 리그도 요 트로피. 요 트로피도 박탈을 해야지라고 했으나 요거 하나만 살았어요. 하나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92-93 시즌이 챔피언스리그 원년 시즌인 거예요. 리브랜딩 해가지고 우에파로서는 원년 시즌 챔피언 우승 트로피를 박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에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양심수의 자세가 필요한 건데.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지만 요거 하나는 지켜줬죠. 네? 양심수 입장에서 우에파의 그 결정. 그러니까 뭐 출전권 뭐 일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권리 뭐 다 잃었어요. 정말 다 잃었는데 비기어만 살려준 거야. 그거 하나가 살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리고 거죠. 우리는 지금 우승팀의 목록에서 마르세유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르블루.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가장 재밌는 결승전.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2004-2005 결승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국내 리버풀 팬이 많잖아요. 네. 이때 45분 지나서 주무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저도 이때 AC 밀란이 편안하게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전반전에 또 워낙 잘했어요. AC 밀란이. 왜 AC 밀란을 제가 골랐는지 보면 전반전만 보십시오. 유일 레버 워크 언론이 나오기 전에 그 전반전만 보면 AC 밀란이 왜 이때 위대했느냐.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이 리버풀이 위대해지죠. 그때 그 리버풀 팬들을 전반 끝나고 주무시면서 You must work 언론. 네. 슬립 뭐, 언론 해야죠. 뭐 전술사, 뭐 범죄사 이런 것도 좋은데. 범죄사. 범죄사. 그럼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뭐 역사가 있나요? 그냥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전반전까지 이렇게 아름다웠던 팀은 사실 2004-2005 AC 밀란이었고 사실 이거는 이때 미술사인가요? 네, 미술사입니다. 네. 범죄사, 전술사, 미술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트로 만든다면 이때 AC 밀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피를로가 프리킥을 때려대고 카푸가 크로스를 올리고 갑자기 에르난 크레스포가 들어가서 푹 찍어 올리고 카카가 또 질주를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 미적인 면에서 미술사라고 했으니까 미적인 면에서 두대기 아름다운 네. 춤을 추고 이때가 황금기의 끝자락이죠. 황혼이죠. 최고. 황혼이죠, 황혼. 아니, 그러니까 우승을 왜 못했냐니까. 후반- 너무 안도한 거예요? 후반전은 정신이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리버풀이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기적의 토대가 된 게 사실 리버풀이 기적의 산이 이따만한 게 아니라 AC 밀란이 여기 딱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딱 리버풀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거죠, 리버풀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거인이 누구였느냐? AC 밀란이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에 높이 본 거지. 물론 이제 올라가기 힘들었겠죠. 아니, 저는 의견이 좀 순식간에 빠른 이게 리버풀이 3골 넣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네, 걸린 게 아니거든요. 6분. 순식간에 막 펀치를 맞다 보면 네. 다른 종목에서도 갑자기 나는 어디 누구고 여기는 또 어디인가 막 헬렐레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네.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서 네, 올라탄 거죠. 통통 묶이잖아요. 그런 느낌. 오늘 눈웃장의 강력한 꼴찌 후보 레드제민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선택과 샤신 유블루의 선택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9293 밀란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리 축구거든요. 실리 축구예요. 속공, 카운터 공격에. 그래서 4대 0으로 와르르. 저쪽 밀란은 일단 애들이 어려요. 여기 여기 노장 수비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리지 않아요. 여기. 만데스카가 전체적으로 12살 어릴 수밖에 없는 스탐이 아 그렇죠. 리오 퍼디난드를 생년은 없겠죠. 어려. 뭔가 좀 여기 가벼워요. 이들 생애 최고의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 팀하고 이 팀하고 붙으면 이 팀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이 팀한테는 크루이프 드림팀이 이긴다고 보고요. 미안해요. 그냥 이긴다고 보고 이제 이 팀이 문제인데 이 팀이 그렇게 발릴 팀이야? 이 팀도 이제 역사적인 팀이기는 하니까 이 팀이 문제인데 이거는 좀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드림팀도 제가 94년에는 이제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기 아닌 최절정기 드림팀으로 하면 저는 드림팀이 이길 수 있다. 저는 안 바꾸고 그냥 이기겠습니다. 셰브첸코와 크레스포가 박살 내줄 겁니다. 피를로가 대지를 가르는 이 공간 패스. 미드필더 조합은 저는 여기 이거 첼시 팬들이 보면 조금 가슴을 칠 선수들이 있네요. 여기 지금 반바스텐 있다고요. 반바스텐. 가투소가 반바스텐 목을 조르겠죠. 멱살을 잡겠죠. 가투소는 태클한 다음에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라고. 하지만 각이 없는 곳에서 반바스텐이 추술해가지고 사각으로 골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스탐이 막을 겁니다. 우리 크루이프 감독의 아우라가 반바스텐을 잘 누그러뜨릴 거예요. 반바스텐아 이리 와봐 나 잘 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게임을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진짜 게임 해가 한번 할까요? 제가 어디서 한번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열커? 자 이제 최후 발언 가겠는데요. 가장 불리해 보이는 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블루부터.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경기잖아요. 네. 이스탄불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한테 함락될 때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무너집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난 대포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저는 안시성은 알아도 그런 성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무너졌다고 해서 나쁜 성이 아니라 그 11세기 동안 버틴 거예요. AC 밀란도 무너졌지만 이때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 꺾었던 리버풀이 그렇게 빛날 수 있고 챔피언스 역사상 최고의 우승팀, 최고의 드라마로 설 수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희생양은 바보가 아니라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2005 우리 AC 밀란 더 그레이트 제가 오늘도 1등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 연사 목 놓아 외칩니다. 네. 제가 오늘도 1등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축구 역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승전이 막상 최고의 팀 대 최고의 팀으로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보세요. 리버풀
당시에 최고의 팀 아니었죠? 최고의 팀이 됐습니다. 아, 최고의 팀이 됐죠. 그건 맞아요. 이 최후의 승자가 최고의 네. 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승전 딱 만났을 때만 해도 최고의 팀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마르세유 계속 주장하셨지만 범죄의 팀 아니겠어요? 멤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범죄의 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가장 위대한 준우승 팀을 꼽을 때 정말 훌륭한 매치업을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전술사에서 의미 깊은 매치업을 뽑으셔야 됩니다. 축구 역사에 드림 매치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 드림팀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드림 매치가 아니라 정말 최고 대 최고가 붙은 결승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정말 흔치 않은 희귀한 드림 A와 드림 B의 대결. AC 밀란도 이때 드림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A랑 B가 맞네. AC 밀란과 바르셀로나가. 드림 A, 드림 B의 대결. 네. 준비해 오셨네요. 리얼 그레이트 드림 매치. 이 드림 매치에서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중에 패한 팀에게 무조건 그 위대한 준우승 팀의 영광의 자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이 사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젠. 이 드림팀 이긴 밀란이 졌다고요 지금. 마르세유. 아니 같은 멤버가 아니잖아요. 이 팀이 왔었으면 드림팀한테 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여튼 요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팀이고요. 이런 걸 물타기라고 하나요? 네.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오늘 설명을 하면서 처음 젊은 이 세대가 다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보시고 너튜브에 가셔가지고 지금 나왔던 이름들을 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뭐라 그래야 돼? 역사 기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좋은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됐고 그 시절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들은 어땠는가라는 거를 한번 뭐 찾아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꼴찌 확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근데 제가 약간 어부지리를 털 수도 있겠다라는 걸 조금 느껴져요. 그러니까 밀란 팬들의 표가 분산이 되면 바르셀로나는 단일화돼 있거든요 지금. 밀란은 지금 표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천 기자는 리버풀 따위가 이기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리버풀 팬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번에 리버풀이 빅클럽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아니요. 하시는 거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오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거인의 어깨에 난쟁이가 올라오고 아닙니다. 찝한 뺨치네 진짜. 오늘 저희 챔스 역대 최고의 준우승팀 눈우짱 해보니까 약간 뭐 걸어서 챔스 속으로 역사전월 챔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그 가운데 주인공은 AC 밀란. 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오늘 챔스 눈우짱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챔스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아쉬움을 챔스 눈우짱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쓰였어야 할 그리고 8월에 쓰이게 될 이 챔스 공인구를 오늘 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분께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총 4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드제민의 92-93 AC 밀란이냐, 샤신의 93-94 FC 바르셀로나냐, 류블루의 2004-2005 AC 밀란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투표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